이튿날 아침, 시몬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마르뇨타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나가고 없었다. 어제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네이와 속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이복의 젊은이, 줄인 배는 빵을 원하고 알몸뚱이에게는 옷이 필요하니 뭔가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몬은 좀 놀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뭐든 배워서 익히면 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뭐라고 부르면 되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좋아. 뭐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자네를 밥은 먹여주지. 어때? 괜찮은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시몬은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아서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서 따라했다. 시몬은 꽃 양털을 삶는 법, 실을 꿰어 가죽을 깁는 법을 가르쳤고 미하일은 이 모두를 쉽게 따라했다. 미하일은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했기에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마치 원래 구두장이었던 것처럼 능숙하게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 미하일은 몹시 부지런히 일했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또한 농담을 하거나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웃어 보인 건 처음 왔던 날 마르뇨타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하루가 저물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시몬의 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솜씨가 좋아 소문이 자자해졌다. 온 동네에 시몬의 보조직공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명성이 퍼졌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시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시몬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한 삼두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 멈춰 있었고 마부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서 시몬의 가게 계단으로 올라왔다. 마르뇨타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구부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허리를 폈는데 머리는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집은 방 안을 꽉 채울 것만 같았다. 시몬은 신사의 큰 몸집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시몬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은 깡마른 편이었으며 마르뇨타조차도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이 신사는 어디 다른 세상에서라도 왔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윤이 나고 목덜미는 황소처럼 굵직해 마치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면서 물었다. 이 구두방 주인이 누군가? 시몬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는 함께 온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패치, 물건을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서 꾸러미를 가지고 오자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으며 명령했다. 풀어! 젊은이가 보따리를 풀었다. 신사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시몬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시몬이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멍청하기는 당연히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사람은 아직 이런 가죽은 구경도 못했을걸. 이게 독일제야. 20루블이나 줬다고. 시몬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디서 이런 물건을 받겠습니까요? 물론 그렇겠지.
어쨌든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네, 지을 수 있고 말급쇼 나리. 신사는 버럭 큰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다고 명심해라. 도대체 누구의 장화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말이야.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장화가 1년 안에 일그러지거나 파손되면 내 놈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대신 1년이 지난 뒤에도 멀쩡하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루블을 주지. 시몬은 더러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미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미아이를 쿡 찌르면서 속삭였다. 이봐, 어떡하지? 미아일은 그 일을 맡으세요 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몬은 미아일의 뜻대로 1년을 신어도 상하지 않을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발 치수를 재라. 시몬은 10베르쇼크 가량 되는 종이를 잘라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에 때가 묻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시몬은 발바닥을 재고 이어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가 짧아 양쪽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장단지가 통나무처럼 굵었기 때문이었다. 똑바로 해. 종아리가 꼭 끼면 안 돼. 시몬은 종이를 덧붙여서 크게 늘렸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서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아이를 보더니 물었다. 저자는 누군가? 저희 가게의 직공인데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나리의 장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신사는 미아일에게 말했다. 이봐, 너도 잘 들어도 1년은 끄떡없게 만들어야 해. 시몬도 미아일을 돌아보았는데 그는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의 뒤쪽 한 구석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뒤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것처럼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던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으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뭘 바보처럼 싱글거린 거야. 정신 차리라고. 기한 내에 장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네,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하일은 그렇게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해.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외투를 걸친 후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들어올 때처럼 몸을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걸어가다가 문틀에 머리를 쾅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신사가 마차를 타고 떠나자 시몬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 저 정도면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방이 흔들릴 만큼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픈 기색 하나 없잖아. 그러자 마르뇨타가 말했다.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체격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라면 저승사자도 못 잡아갈 거예요.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단 주문을 받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걱정이야. 비싼 가죽에다가 손님 성격까지 보통이 아니니 실수라도 하면 큰일인데.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가죽을 재단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맬게. 미하일은 시몬의 말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가위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마르뇨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마르뇨타도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미하일은 주문받은 장화 모양과는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자르는 것이 아닌가? 마르뇨타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그 손님이 어떻게 장화를 만들라고 했는지 제대로 못 들었겠지. 미하일이 나보다 잘할 테니까 괜히 참견하지 말자. 재단을 끝낸 미하일은 이제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들 때처럼 두 겹실을 쓰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나 쓰는 한 겹실이었다. 그것을 보고 마르뇨타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으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만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쯤 작업이 궁금해진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가죽으로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시몬은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큰일 났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던 미하일이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분명히 손님은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네. 이제 가죽은 다 버렸어. 그 나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시몬은 한숨을 쉬며 미하일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나를 죽일 작정인가? 손님은 분명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시몬은 미하일을 나무라고 있을 때 현관 물고리가 덜그럭거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보니 아까 그 신사와 함께 왔던 젊은 하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장화 때문에 주인마님의 심부름을 왔지요? 장화요? 굳은지 장화인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이곳을 나와 대구로 가시는 도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보니 나리 몸이 굳어있지 않겠습니까?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주인마님께서 저를 이리로 되돌려 보내면서 방금 나리가 주문하셨던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하일은 탁자 위에서 남은 가죽을 챙기고 다 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잘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고 돌아갔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하지만 미하일은 여전히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늘 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으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적도 없었다. 그동안 그가 웃었던 적은 단 2번이었다. 마르뇨타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을 때 1번, 그리고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 또 1번. 시몬은 이 제자를 무척 좋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디론가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마르뇨타는 화덕에 냄비를 올리는 중이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놀고 있었다. 시몬은 창가에 앉아 가죽을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다는 중이었다. 그때 사내 아이가 미하일에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흔들며 창밖을 가리켰다. 미하일 아저씨, 저길 좀 보세요. 어떤 아줌마가 여자아이 2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는 절름발이 같네요. 사내 아이의 말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시몬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껏 바깥을 내다보는 일이라고는 없던 사람이 오늘따라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다시피 하고 뭔가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몬도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은 젊은 부인이 모피웨트를 입고 두툼한 목도리를 한 여자아이 2의 손을 잡고 자기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서로 닮아서 누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는 듯이 보였다. 부인이 현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더니 먼저 여자아이 2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도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볼일이신지요? 부인은 탁자 옆에 앉았다. 2 여자아이는 사람을 낯설어 하는 듯 그녀의 무릎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봄에 신길 구두를 맞춰주려고요. 그러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을 넣을 수도 있고 신발 안에 천을 덜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미하일의 솜씨가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시몬이 미하일을 돌아다보니 그는 우두커니 앉아서 2 여자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모습이 시몬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하긴 2 아이 모두 드물게 예쁘기는 했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새까맣고
두 볼은 포동포동하고 발그스름했으며 모피 외투에 비싼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미하일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다. 미하일은 마치 그 아이들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시몬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서서 부인과 흥정을 계속했다. 곧 값이 정해졌고 이제 아이들의 발치수를 잴 차례가 되었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수고스럽겠지만 이 아이의 치수는 두 가지로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다른 쪽의 발 치수를 재서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됩니다. 두 아이의 치수가 같거든요. 이 아이들은 쌍둥이랍니다. 시몬은 치수를 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때 마르뇨타가 끼어들면서 물었다. 그럼 부인은 이 애들 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남남이지만 수양딸 삼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귀여워하시네요.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키우다 보면 정이 들게 마련이지요. 두 아이 다 제 젖으로 키웠답니다. 제 아이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런데 죽은 내 아이보다 이 아이들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느 댁 따님들인가요?